아우라전자의 회장실. 젊은 회장 강진혁은 막 거대한 규모의 중요한 사업 계약을 놓친 후였다. 그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멘토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태준 부회장이 있었다. 박 부회장은 침착하고 능숙하게 젊고 감정적인 CEO를 조종했다. 그는 이번 계약 실패가 마지막 순간의 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보 유출의 근원지로 진혁의 어머니 오소연 여사를 교묘하게 지목했다. 그는 그녀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이른 나이의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최근 이상 행동들 혼잣말을 하거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사업 파트너들에게 혼란스러운 전화를 거는 등의 을 진혁에게 상기시켰다. 차 안의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시지 않은가? 가끔 옛날 일과 현실을 혼동하시기도 하고 아마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이 큰 실수가 된 것이겠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지쳐있던 진혁은 그 조종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그의 좌절감은 이제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되었다. 그는 폭풍처럼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는 어머니 오서연 여사와 마주 섰다. 그녀는 연약하고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눈에는 깊은 지성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회사를 망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분노와 멘토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지은 이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비 내리는 밤속으로 내쫓았다. 어머니, 제발 제 인생과 이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늙은 여인은 싸우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는 깊고 가슴 아픈 슬픔과 실망이 담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미리 싸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말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진혁은 거대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잠시 의심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옳고 필요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것을 억눌렀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있었다. 그는 공허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가 늘 잠가두었던 그녀의 옛 서재 문을 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비극적인 행동은 저질러졌다. 아들은 어머니를 배신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자신의 유일한 진짜 동맹을 내쫓고 자신의 회사의 운명을 봉인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진짜 배신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한 달 후, 어머니를 내쫓은 후 강진혁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었고 더 많은 거래들이 실패했다. 그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동정심을 보이며 그를 조언했지만 그의 조언은 언제나 더 큰 문제로 이어졌다. 진혁은 절박하고 고립되었다. 절망의 순간 그는 몇 년간 들어가지 않았던 어머니의 잠긴 옛 서재로 향했다. 그는 열쇠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을 둘러보던 중 그는 우연히 숨겨진 장치를 작동시켰다. 책장의 특정 책 하나, 책장의 일부가 미끄러지듯 옆으로 움직이며 최첨단 키패드로 잠긴 비밀의 문이 나타났다. 그는 호기심에 비밀번호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을 눌러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생일을 눌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먼지 쌓인 창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최첨단 지휘 통제실 워룸이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와 강력한 컴퓨터 암호화된 서버, 그리고 거대한 증거 보드가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 보드 위,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바로 그가 가장 신뢰했던 멘토 박태준 부회장. 보도에는 박 부회장의 모든 음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회사를 파괴해 왔는지, 외국의 경쟁자들과의 연결고리, 그가 사용하는 유령 회사들, 그리고 몇 년 전 진혁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증거까지. 이것이 바로 비밀 재산이었다. 돈이 아닌 그의 회사를 구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진실. 진혁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완전히 경악했다. 그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치매, 그녀의 이상 행동. 그것은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기였다. 그녀는 그와 그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의 바로 코밑에서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마스터 수사관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정보 유출, 사건 보도 위의 증거는 그녀가 사실은 그 거래에서 박 부회장이 설치해둔 치명적인 함정을 막아내고 회사를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혁은 워룸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새롭게 불타오르는 분노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진짜 동맹 글을 내내 비밀리에 지켜주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을 내쫓았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비밀 재산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끔찍한 배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강진혁은 어머니의 워룸에서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영상일기를 발견했다. 첫 번째 영상. 남편이 죽은 직후에 젊은 오서연.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고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태준에 의해 조작된 살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치매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영상. 몇 년 후, 그녀는 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결의는 더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연약한 늙은 여자로서 자신의 숨겨진 기술 결혼 전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였다를 이용하여 회사 서버에 접근하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박태준의 음모를 맞춰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세 번째 영상. 그녀가 쫓겨나기 직전의 마지막 기록. 그녀는 최근 실패한 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준이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계약서에 덫을 놓았다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비밀리에 개입하여 회사를 완전한 파멸에서 구했는지.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할 것이라는 고통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했다. 내 아들 진혁아, 네가 나를 미워하게 될지라도 나는 너와 네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야만 한다. 진혁은 이 영상들을 보며 심장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죄책감은 거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전사의 위장이었고 그녀의 실수는 보호의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호천사를 배신했던 것이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그를 조종하고 그의 가족을 파괴한 박태준을 향한 차갑고 절대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워룸을 나섰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쉽게 조종당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속죄와 복수를 위한 임무를 띈 아들이었다. 그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우선순위는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바로 그녀 자신의 워룸에 있는 자원들, 추적 데이터, 금융 기록을 이용하여 그녀가 준비해둔 비밀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차를 몰고 도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사과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홀로 싸워온 그 전쟁에 합류하기 위해 속죄를 향한 그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혁은 어머니의 워룸에 있는 그녀, 자신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액 현금 인출 기록과 그녀가 탔던 택시의 CCTV 영상을 따라 마침내 그녀의 위치를 찾아냈다. 도시의 낡은 지역에 있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였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 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치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혁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녀의 일기를 보았다고, 그녀의 희생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제발 용서하지 마세요. 그의 죄책감은 너무나 깊어 스스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고통과 뒤섞인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부서진 유대는 회복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치매 어머니와 오만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동등하고 공유된 역사와 공동의 적으로 뭉친 파트너 하나의 팀이었다. 한편 박태준 부회장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진혁이 갑자기 집중력을 되찾고 단호해졌으며 자신의 사보타주 시도를 정확히 막아내는 영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한 진혁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다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서둘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워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방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박태준의 마지막 수가 새로운 주력 상품 론칭 행사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그의 방식과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아들 진혁은 자신의 명석한 어머니를 경애와 절대적인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머니? 그녀는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전쟁을 앞둔 장군의 차갑고 단단한 빛이 담겨 있었다. 아니 아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을 시작하는 거다.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대는 마련되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가 되었고 배신자에게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공동 음모자들 외국 경쟁사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초조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이전의 사보타주 시도들이 실패했으므로 그는 이제 마지막 판을 끝내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아우라전자의 새로운 주력 상품 론칭 행사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동안 대규모의 다각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공격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아우라의 주가를 사상 최저치로 폭락시키는 것. 둘째, 신제품의 핵심 기술을 훔쳐내는 것. 그렇게 되면 경쟁사는 이제 마비된 아우라를 향한 적대적 인수를 시작할 것이고 박태준은 그 새로운 회사의 CEO가 될 터였다. 한편 그들의 워룸. 오서연과 강진혁은 바로 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박태준의 심리와 수법에 대한 자신의 깊은 지식을 이용하여 그의 계획을 예측했다. 그들은 단순히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방역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도록 허용할 것이었다. 그들은 해커들이 초기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게 둘 것이었다. 그들은 해커들을 허니팟, 진짜 코어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가 설계한 디지털 함정인 격리된 서버로 유인할 것이었다. 해커들이 허니팟 안에서 도난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을 디지털적으로 가두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공격을 역추적하여 그 근원지 바로 박태준 부회장의 지위 단말기를 찾아낼 것이었다. 글로벌 신제품 론칭의 날. 행사장은 거대했다. 전 세계 기술 전문 매체들이 모여 있었다.
CEO 강진혁은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침착한 모습으로 신제품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숨겨진 지휘 통제실 워룸에서는 그의 어머니 오서연이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이 전투의 진짜 사령관이었다. 진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통제실의 조용한 경보가 울렸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들어왔다. 이제 우리 차례다. 사이버 공격은 시작되었다. 영웅들의 덫은 놓아졌다. 회사의 운명을 건 마지막 디지털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 경쟁사의 해커들은 강력하고 정교했다. 아우라 전자의 서버는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휘 통제실에 오서연 여사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녀는 마스터 전략가였다. 그녀는 해커들이 초기 방화벽들을 뚫고 그녀가 설계해둔 허니팟 서버를 향해 오도록 유도했다. 해커들은 자신들이 마침내 신제품의 소스 코드가 담긴 코어 서버에 도달했다고 믿고 대규모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덫을 발동시켰다. 그녀는 해커들을 허니팟 서버 안에 디지털적으로 가두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그들이 갇혀있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연결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추적은 바로 박태준 부회장의 개인 IP 주소로 이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 해커들이 다운로드한 가짜 데이터 안에는 강력한 카운터 바이러스가 담겨 있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바이러스가 작동하여 경쟁사의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 박 부회장과의 공모 증거 전체를 국제사법기관으로 전송했다. 무대 위.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던 행사장. 이사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관중석에서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신호를 받은 강진혁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이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었으며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그것을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의 어머니가 방금 확보한 모든 증거 함정에 빠진 해커들의 화면 기록, 박 부회장의 IP 주소로 이어지는 역추적 경로, 그리고 그와 경쟁사 사이에 통신 기록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관중과 언론, 그리고 이사회는 자신들이 신뢰했던 부회장이 라이브 텔레비전 앞에서 배신자로 폭로되는 광경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았다. 박태준은 일어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혁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그를 포위했다. 지휘 통제실에서 어머니 오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원수를 갚았고 아들의 회사를 지켜냈다. 카타르시스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휘 통제실에서의 전투는 이겼다. 배신자는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패배했다. 몇 달 후, 박태준 게이트는 재계에 큰 파장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박태준 부회장은 기업 사보타주 음모, 그리고 영업비밀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아우라전자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를 스스로 색출해낸 기업으로 더욱더 강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명석한 어머니와 그녀를 믿는 법을 배운 아들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오서연 여사는 더 이상 연약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위기관리 및 전략위원회의 수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 자신의 천재성을 다시 빛 속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강진혁 회장은 엄청나게 성숙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쉽게 조종당하는 젊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지혜와 겸손으로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회사를 이끌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이사회 회의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에는 협력과 존중이 가득했다. 진혁과 그의 어머니 서연은 나란히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회의실에 단둘이 남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혁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고 계시겠죠. 그녀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아들. 이제 시작이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미래. 이야기는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미지로 끝이 난다. 그들은 더 이상 배신자에게 시달리는 부서진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의 유산을 지켜내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준비가 된 강력하고 하나 된 팀이자 진정한 파트너였다.